네, 안녕하세요. 기자 수첩의 안진용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 탑7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결승 진출자들이 가려졌는데 탑7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 다음에는 순위가 정해질 뿐 이 탑7으로 콘서트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그대로 프로그램을 같이 이어가는 것처럼 탑7은 그들 자체로 하나의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결승에 진출한 탑7의 면면을 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향후 전개가 될지 미리 그 면면을 살펴보고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짙어라 밤에 잠들려고 간대요. 글쎄 햇길을 떠나요. 바람을 타고 돈돈 거센 바람을 닥쳐도 그럼 도대체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당연 홍지윤입니다. 산모통이 돌아서 홍지윤 하면은요, 의외성으로 치자면 1등이었어요. 처음에 딱 등장하자마자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몸매, 저 갸녀린 몸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굉장한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예선에서 부른 노래가 뭐였죠?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이 엄마 아리랑은 다름 아닌 미스트롯 1의 우승자인 송가인 씨의 노래예요. 국악 전공자답게 굉장한 배심 그리고 또 가창력을 요하는 노래인데 딱 부르자마자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최고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됐죠? 예선 선을 받았습니다. 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 홍지윤 씨가 보여준 의외성은 시청자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에이스전에서 드디어 진에 오릅니다. 에이스전에서 뭘 불렀죠? 배띠워라를 불렀는데 이 특유의 탄탄한 성량에다가 구성진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무대를 휘어잡았다, 씹어먹었다 라고 표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왜 홍지윤을 우승 후보로 점찍느냐? 역대 2번의 시리즈를 봤을 때 에이스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은 다 우승을 했습니다. 누구냐? 송가인 씨는 보세요. 팀 메들리전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에이스로 나선 송가인 씨가 소찬이의 티어스를 불러서 완벽하게 판을 뒤엎었습니다. 결국 우승을 했죠. 마찬가지로 미스터 트롯의 지인 임영웅 씨 역시 에이스전의 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연 에이스전에서 지인을 획득한 사람이 최종 지인이 되느냐, 이 징크스가 이어지느냐, 그 중심에 홍지윤 씨가 서 있습니다. 홍지윤 씨가 그러면은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 하느냐? 국악 전공자입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진성, 김용임 이렇게 단단한 배심을 자랑하는 분들은 국악, 판소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홍지윤 씨가 이 송가인을 잇는 또 다른 국악 전공자인 거죠. 원래는 아이돌을 꿈꿨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했던 믹스9이라는 아이돌 오디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여기에서는 사실상 TV에 거의 나오질 못했어요. 분량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에서 트로트를 불렀다는 거는 유명한 일화죠.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아이돌 오디션에서 트롯을 불렀던 자기의 경험이 나중에 미스트롯에 출전했을 때 굉장히 큰 에피소드가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못지않은 외모에 웬만한 트로트 가수 못지않은 실력까지 겸비를 해서 홍지윤 씨가 우승 후보다라는 거는 결국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미 점치고 있어요. 또 하나, 대국민 문자투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주차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2위를 했어요.
왜냐? 1위는 전유진 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주 차부터 전유진 양이 탈락해 빠지면서 홍지윤 씨가 당당히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간다면 심사위원 점수에 대국민 문자 투표까지 포함돼서 홍지윤 씨가 당당히 진에 오를 것이다.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관측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10대들의 반란이란 코너를 전해드렸었죠. 절반은 맞았습니다. 왜냐? 총 4명이었잖아요. 성민지, 전유진, 김다연, 김태연. 분명히 올해 10대들이 2를 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승에 무려 2명이나 올라갔습니다. 누구? 김다연 그리고 김태연. 미스트롯 시즌 1에서는 10대들이 아예 없었고 미스터트롯 때는 1명, 정동원 군이 있었죠. 게다가 우승을 노려볼 만큼 실력도 뛰어나다는 거죠. 자, 먼저 김다연 양을 살펴볼게요. 데스매치 진, 최연소 진입니다. 회룡포를 불렀죠. 본인은 노래를 부를 때 그것과 관련된 장소에 꼭 한번 가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녀온 김다연 양의 그 길을 받아서 웬만한 성인 가수 뺨치는 감정 연기까지 소화하면서 당당히 진의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기 때문에 경연을 마치고 집에 가 있다가 전화를 통해서 진에 등극한 소식을 전해 듣는 김다연 양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장윤정 씨 역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력이라고 극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홍지윤, 김의영들과 함께 이 어벤져스 팀을 구성해서 나섰죠. 여기서 전원 합격의 성공을 이끌기도 했는데 원래 에이스전에 홍지윤이 아니라 김다연이 나갈 예정이었어요. TV를 본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데 워낙 어린 나이에 이 긴장감이 있으니까 이 에이스전을 소화하는 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홍지윤 씨에게 그 자리를 넘겼는데 이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역전 우승을 일구면서 팀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일궜습니다. 기운이 계속 이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김다연 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 방송된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잖아요. 이미 실력자로 정평이 난 상태예요. 김다연 양이 우승 후보라는 거, 준우승을 한 다른 오디션에 이어서 그 사이에 실력이 더 향상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김다연 양이 과연 어떤 무대를 펼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은 최연소 참가자인 김태연 양입니다. 10살, 만으로는 채 10대가 되지 못했어요. 9살입니다. 그런데 와, 그 간대요 글쎄 부를 때 여러분 보셨죠? 순간적으로 딱 집중하면서 미간을 찌푸릴 때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5, 60대 누군가가 김태연 양에게 싹 빙의된 느낌으로 그 노래를 소화를 하는데 소름이 끼쳤죠. 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고요. 장윤정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노래 잘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끼 맞고 춤도 잘 추는 똑똑한 참가자. 나이를 떠나서 참가자 한 명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줬어요. 북도 치고 또 상모 돌리기도 하고 끼로 무장한 춤 실력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준결승 무대까지 김태연 양은 작지만 누구보다도 무대를 꽉 채우는 아우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무대에서 보여줬던 바람길. 레전드 미션에서 이 장윤정 씨의 바람길을 불렀는데요. 전 시즌을 통틀어 최고점인 981점을 받으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요. 각종 성인 차트 1, 2를 휩쓸었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TV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오른 지 하루 만에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김태연 양의 얘기를 다루는 저희 이 올드스타도 100만 건 기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김태연 양은요, 태교 때부터 판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주남문정 당구어요 어드려님 큰일 났어.
온갖 팔도에서 열리는 이 판소리 국악대회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집약된 실력이 이번 미스트롯에서 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재도전부의 김의영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단단하고 탄탄한 목소리를 보여줬는데 시즌 1 때는 본선 1라운드 탈락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을 때 많은 마스터들도 알아봤죠. 다시 나왔다고. 근데 한 목소리로 모두 시즌 1보다 확실히 실력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선전 미를 차지하면서 시작이 좋았죠. 이게 워낙 시즌 1부터 등장을 해서 그런지 꽤 팬덤도 형성이 돼 있어요. 예선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의영 씨는 톱 5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톱 7 안에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대국민 투표에서 톱 5에 든다? 그 얘기는 김의영 씨가 5위 안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었죠. 김의영 씨는 특히 이 솔직한 고백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을 한 것도 있는데 콧대도 일취월장했습니다. 예뻐 보이고 싶어서 코끝을 올렸다라고 성형사실을 당당히 고백을 했는데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걸 올려서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간다면 그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김의영 씨한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만 예뻐진 것뿐만 아니라 실력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다음은 기사 회상의 아이콘 제주댁 양지은입니다. 빙빙 돌아올 거야. 마미부의 유일한 생존자인데 이 우여곡절 다들 아시죠? 원래는 탈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준결승에 진출을 했던 진달래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하차하면서 그 빈자리를 양지은 씨가 메우게 됐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떨어질 때 사람들이 양지은이 왜 떨어지냐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지은 씨가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던 게 아니라 팀 미션에서 팀이 전원이 합격을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 팀 안에서. 양지은 씨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워한 분들에게는 이번 소식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부른 노래는 태진아 씨의 3호 곡입니다. 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레전드 미션이었죠. 박선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진아의 색이 강해서 누가 부르기 어렵다. 그런데 같은 엄마로서 멋지게 보여줘서 기분 좋고 멋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마미 입장에서 마미부의 양지은 씨를 칭찬한 거라 볼 수 있고요. 조용수 씨는 도입부는 흔들렸지만 그 뒤로 바로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양지은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탈락해서 집으로 돌아가 있다가 경연 20시간 앞두고서는 왔거든요. 듀엣 미션 맞춰야죠. 자기 개별 노래 준비해야 되죠. 누구보다도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흔들렸는데 하전밭 일구시고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제 실력을 다 뽐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곡자인 태진아 씨의 감상평입니다. 태진아라는 이름은 이 노래에 없었다. 원곡자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상찬입니다. 내 노래를 부른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이름이 지워졌다. 양지은의 3호곡을 불렀다는 얘기죠. 이 태진아 씨의 칭찬에 양지은 씨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양지은 씨 역시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악 전공자입니다. 이 국악 판소리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2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왼쪽 신장을 이식을 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몸이 악기거든요. 악기 한 부분을 아버지를 위해서 떼어낸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가 잘 안 나왔고 결국은 더 이상 판소리를 할 수 없었는데 이걸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간암이 생겨서 간 절제하고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도 절제해야 했다는 소식은 본인이 직접 토로한 적이 있고요.
아빠가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 방송에서 딱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빨리 보여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양지은 씨 기사회생하면서 오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탑7에 들었으니까 향후 계속 활동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무대에 섰다는 양지은 씨의 꿈이 이루어진 건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저도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활동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엄마 품이 조금 그리울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기사회생한 아이콘으로서 향후 어떤 노래를 더 들려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 과연 몇 위까지 올라갈지도 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현역부의 자존심, 바로 별사랑입니다. 본명은 윤정인,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인상적인데요.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예선전문 때부터 별사랑 씨만큼 큰 기복 없이 무대를 잘 해오면서 안정적으로 올라온 선수도 없어요. 예선에서 나훈아의 테스형을 불렀습니다. 저는 선곡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나훈아의 테스형의 포스가 너무 강해서 과연 나훈아를 지우고 별사랑의 테스형을 부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사랑은 또 왜 이래. 묵직한 저음톤에 안정적인 안무까지 섞어가면서 별사랑만의 테스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별사랑 씨는 여성분이니까 테스 오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사실상 1대2로 싸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김사은 씨랑 싸웠는데 김사은 씨 남편이 그 유명한 한류 스타 슈퍼주니어의 성민입니다. 무대 위에 성민 씨가 올라왔어요. 게다가 키스 퍼포먼스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별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한방의 훅을 부르면서 체조 퍼포먼스까지 곁들였는데요. 그 결과 11대 0이라는 압도적인 투표수로 김사은 씨를 물리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 미션에서는 뽕간의 일원으로 강혜연, 허찬미, 은가운들과 함께 했는데, 이 뽕간에 참 대단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혜연, 허찬미, 은가은, 그리고 별사랑까지 모두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 이 안에서 은가은, 별사랑 두 사람이 결승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준결승 무대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품 있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올라왔는데, 이 당신의 눈물을 불렀거든요. 돌아갈 곳 없는데. 그동안 무대가 조금 더 가볍고 흥겨웠다면 이번에는 정통 트롯으로 변신을 시도했어요. 그냥 단순히 무대 하나라기보다는요, 디너쇼를 보는 듯한 완숙미를 뽐냈는데요. 보컬과 퍼포먼스가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면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결승 진출자는요, 은가은입니다. 은가은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일단 고음이 본인의 대표 무기인데, 수식어는 추가 합격의 여왕, 생존의 여왕이라고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라운드를 추가 합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타장루부 은가은. 은가은 씨. 5번째 추가 합격자 은가은. 일단 이력은 탄탄해요. 지난 2007년에 MBC 예능 쇼바이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데뷔를 할 수는 없었어요. 연습생 8년 만이 지난 2013년에 싱글을 발표하면서 데뷔했지만 역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겨울왕국의 OST죠. 레릿고를 부른 커버 영상이 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Let it go, let it go. I'm one with the wind and sky. 은가은이라는 이 실력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아로새기게 돼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SBS 스타킹,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JTBC 끝까지 간다,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MBC 복면가왕까지 볼 수 있다면
이런 경연대회에 도장 깨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은가은 씨가 계속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은가은이라는 가수로서 이름 석자를 큰 성과를 내진 못했어요. 이 미스트롯2에 등장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걱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은가은 씨는 발라드 가수로 알려졌는데 트로트로 전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해도 안 돼서 트로트를 하는 게 아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면서 단단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일단 예선에서 진성의 님의 등불을 선곡해서 예비 합격. 본선 1차 팀 미션이 이게 복병이었어요. 이때 떨어질 뻔했죠. 최영성, 조혜령과 조를 이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했는데 세 명 다 잘해요. 근데 세 명 다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무대를 보면은 처음에는 잘 가다 마지막에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시끄럽습니다. 각자 질러요.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는 서로 소리가 부딪히고 이거는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더 잘해, 네가 더 잘해. 아무도 양보를 안 하니까 결국 조화는 깨져버렸죠. 전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합격으로 또다시 살아남았고요. 본선 2차전에서는 김상배의 안 돼요 안 돼를 불렀는데 김다나의 5대 6으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랬죠? 추가 합격의 여왕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추가 합격. 그런데 3차전부터 두각을 더 보이기 시작을 해요. 강혜연, 허참이, 별사랑, 성민지 등과 함께 뽕간애로 1차전 메들리에서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에이스전에도 은가은 씨가 나섰습니다.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불렀어요. 전 또 선곡이 잘못했다 싶었죠. 가왕도 아니에요. 황제, 조용필의 노래를 감히 선곡을 했어요. 잘 불러도 본전이에요. 그런데 은가은 씨가 다행인 게 여성이잖아요. 아마 남성이 조용필 씨의 노래를 불렀으면 뭘 해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여성인 은가은 씨가 바람의 노래를 본인의 식대로 부르니까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아, 바람의 노래를 여성이 부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영수 씨는요, 은가은 씨의 무대 중 최고였다고 평했고 이 은가은 씨의 발성은 남자 성악가 같은 탄탄한 발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은가은 씨에 대한 최종평이요. 살짝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은가은 씨가 그동안 탈락의 위기에서 계속 추가 합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결승 무대는 탈락하면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나요? 물론 탈락도 없어요. 이제 순위 결정전만 있는데 은가은 씨 1위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선 무대의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추가 합격은 1등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고음의 여왕, 재기의 여왕이라는 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자님이 우승을 홍지윤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네. 정말 홍지윤이 우승을 하면 네. 우리 올드스타도 공약을 하나 볼까요? 그거는 홍지윤 씨가 저희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승하면은? 올드스타에 뭐 인터뷰라도 했으면. 아, 네. 간단하게라도 제가 실제로 우승을 차지하면은 홍지윤 씨의 이런 소감 영상이라도 직접 올드스타 이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